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백 주식 진행의 양명지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강자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초 쿠팡 측이 밝힌 규모보다 훨씬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유출된 데이터의 양입니다. 지난해 쿠팡은 자체 조사를 통해 피해 계정이 약 3,000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한 최종 수치는 무려 3,367만 건에 달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범인이 들여다본 항목이 더 심각한데요. 배송지 조회 목록이 약 1억 4,800만 회나 된다는 점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명과 전화번호는 기본이고 배송지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이번 해킹을 주도한 인물은 쿠팡에서 근무했던 중국인 전직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직원은 재직 당시 시스템장애 복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는데요. 본인이 만든 시스템의 허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퇴사하면서 인증 시스템의 핵심인 서명키를 탈취했고요. 이를 이용해 가짜 전자출입증을 만들어 쿠팡의 보안망을 무력화시킨 뒤 웹 크롤링 도구로 정보를 싹쓸이한 겁니다. 정부 조사 결과 쿠팡의 보안 관리 실태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퇴사했는데도 인증 서명키를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고요. 변조된 전자출입증을 걸러낼 확인 절차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증거인멸 논란까지 있죠. 정부의 자료 보전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이 로그 저장 정책을 제때 조정하지 않아서 수개월치의 접속 기록이 삭제된 걸 확인했습니다. 3,000건과 3,300만 건, 그 간극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영 탐탁지 않습니다. 정부는 쿠팡의 재발 방지 대책 이행을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내 집 앞 비밀번호까지 노출됐을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 이제 이커머스 업계 전체가 보안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슈를 통해 시장의 바른 길잡이가 되어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전문가님은요, 오스틴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흑백 주식 참여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스캔하시면 이 흑백 주식 커뮤니티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바른 입장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의 계급전쟁, 흑백 주식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백주식이 내일은 흑주식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흑주식이 내일은 백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이슈가 가득한 시장 속에서 오늘의 흑과 백을 가려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오스틴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스틴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지수 뭐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네. 코스닥도 1%대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이 하루하루 확연한 온도차가 정말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그렇죠.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가 약간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는데 그 상승의 영향을 장 초반에 조금 받았어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간의 갭상승으로 살짝 출발을 했지만 출발하자마자 이 지수 자체가 조금씩 탄력을 잃으면서 약간 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이 거래대금도 생각보다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보시면은 거래대금도 최근 흐름에 마찬가지로 거래대금도 크게 나오지 않았고 어쨌든 이러한 영향들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던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이번 주 미국의 매크로 지표들이 또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 오늘 저녁에 이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CPI 1월 CPI도 예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어서 지금 또 다음 주는 설 연휴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관망세가 연출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이어서 오늘 또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또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금 쉬어가고 또 반도체 소부장도 좀 쉬어갔죠. 네. 근데 반대로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그동안 소외받았던 섹터들, 특히 운송 쪽이나 항공주 그리고 거기에서 금융지주나 이제 자동차 섹터도 조금 강세를 보였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오늘 시장이 이 빠른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고 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주도 섹터가 쉬어가는 와중에 이 그동안 소외됐던 이 섹터들도 업종들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이벤트들이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자체 금요일까지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간 보합권에서 흘러갈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 이 박스권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좀 본격적인 상승 추세의 시작은 다음 주를 넘어서 그 다다음 주 이제 2월 말을 넘어서 3월 초쯤에 이제 3월 또 2월 말에 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나 거기에 이어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실적 모멘텀을 보고 또 시장은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좀 관망하면서 보유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오늘 시장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 전까지 이번 주까지는 조금 쉬어갈 수 있다는 전망 언급해 주셨고요.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하루하루 더 탄탄하게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캐스터와 함께 시황 레시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흑백 주식 시황캐스터 이다현입니다. 어제 4%가 넘는 폭등세에 힘입어 우리 시장 오늘은 한숨 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등락을 반복한 끝에 5,300선 위에서 보합권 마감에 성공했지만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세에 결국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장중 흐름을 보면 코스피는 상승 출발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오후 들어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은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받쳐주고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선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에 기관까지 가세하면서 개인이 홀로 받아낸 구조였습니다. 유통 건설 쪽으로 정책 수주 기대가 붙고 실적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07% 오른 5,300선에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한때 장중 5,360선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죽이며 5,300선 위에서 턱걸이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1.10% 내린 1,115.2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초반에는 상승 출발에 고점을 높이기도 했지만 오전 중반부터 하락 전환한 뒤 낙폭이 커졌고요. 오늘은 코스닥이 수급 부담을 그대로 맞은 하루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에너지를 볼 수 있는 수급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 방어의 주역이었습니다.
외국인이 1,425억, 기관이 5,642억으로 순매수로 받쳐졌고요. 반대로 기관은 8,730억 가까이 순매도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은 분위기가 반대였는데요. 개인이 홀로 순매수로 받아냈지만 외국인이 2,161억, 기관이 800억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반등 시도는 있었는데 수급이 계속 발목을 잡은 하루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특징주 세 종목입니다. 먼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은 종가 11만 3,500원, 15% 가까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오늘 유통주가 강했던 핵심은 대형마트 새벽 규제 완화 추진 이슈입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공식 논의하면서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로 주가에 바로 반영됐는데요. 롯데쇼핑뿐 아니라 유통주 전반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우건설은 종가 7,060원, 22% 가까이 폭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재료는 두 가지가 겹쳤는데요. 하나는 원전 등 신규 수주 확대 기대감, 또 하나는 실적에서 손실을 크게 반영한 뒤 턴어라운드 기대가 붙으면서 매수세가 확 몰렸습니다. 한온시스템도 종가 4,570원, 18% 가까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쪽은 실적과 체질 개선 스토리가 계속 힘을 받는 모습인데요. 시장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이 가시화됐고 수익성 회복 같은 키워드가 모멘텀으로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기대가 주가로 강하게 표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300선의 강보합, 코스닥은 1,100선에서 하락했습니다. 지수만 보면 조용한 하루 같지만 수급의 차이와 수급매가 뚜렷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포인트는 같습니다. 지수보다 자금이 어디로 붙는지 순환매가 이어지는 섹터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캐스터 이다연이었습니다. 오늘 시황 레시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을 흑백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주식은 우리가 공략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흑주식은 보유해선 안 되거나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를 고려해야 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주요 특징주들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전문가님이 단순히 기술적인 움직임으로만 판단하시고 이후에 종목명을 공개해서 최종 판단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전에 전문가님과는 전혀 협의가 안 된 점 알려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키워드 하나만 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역대급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네. 역시 화장품 대장주입니다. 차트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 흐름은 좀 볼 수 있다. 사실 볼 수 있는데. 키워드만 봐도 그렇죠. 감이 네. 오지 않으실까요? 맞습니다. 역시 화장품 대장주는 말해도 되나요? 네, 종목요?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APR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 네, 흐름도 그럼 마찬가지고. 정답을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네, 맞습니다. APR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술적 분석이랑 이 주식이 흑주식인지 백주식인지 네. 판단 한번 해주시죠. 일단 이 APR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백주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이 APR이 왜 백주식이냐. 근데 사실 APR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죠, 사실. 네. 이 방송을 나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화장품 섹터 안에서 대장주를 보셔야 된다. 그중에서 APR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어쨌든 오늘 5% 넘는 상승률을 또 보여줬었고 아직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은 박스권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이 차트 이 추세 자체를 봤을 때는 주봉으로 봤을 때나 이제 월봉 차트로 보더라도 이 추세 자체가 잘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또 실적 발표했었죠. 네, 맞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역대급 실적이 역시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 APR은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꼭 잘 나와야 되고 어쨌든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 이유는 이미 뭐 APR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 메디큐브 쪽에서 이제 스킨부스터, 스킨케어 제품들에 대한 이 미국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이 제품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어서 앞으로의 실적 가이던스, 그리고 지금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1분기 앞으로 26년 1분기 실적에 대한 이 모멘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지금도 아직 박스권 안에 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진입을 하셔도 괜찮은 자리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APR 언급 잘 들어봤는데요. 혹시 전문가님, 네. APR이 대장주라면 이전 화장품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과 한번 비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모레퍼시픽도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보시면은 주봉 차트로 한번 볼게요. 주봉 차트로 보면은 꽤 쭉.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이 박스권 횡보장을 만들었다가 최근 약 한 4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수급 상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금 그리고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할 것 없이 외국인까지 지금 수급 주체인 이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지금 당장에 따라붙기에는 좀 어려운 자리이긴 합니다, 사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어제 특히 또 네. 20% 넘는 고점을 찍고 나서 종가가 18% 정도로 마감을 했고 이제 오늘의 시가와 종가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오늘 종가를 보시면은 어제 종가와 비슷하죠. 네. 딱 맞진 않지만 비슷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의 이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이어서 지금 오늘의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 이쪽에서도 수급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거기에 이어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 쪽이 지금 중국인 이제 관광객이 이번 다음 주 이제 설 연휴 그리고 춘절 연휴를 앞두고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이 네. 역대급 25만 명 그렇죠.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이 관광객이 또 유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뭘 할까요, 사실? 당연히 호텔 가겠지만 네.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뭐 화장품 등등 많이 사갈 쇼핑이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들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한한령에 대한 해제의 기대감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이 섹터가 또 화장품이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인 영향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지금 16만 5천 원 라인에 이 차트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번 주 일단 좀 지켜보시고 한 3, 4거래일 정도 이 16만 5천 원 라인을 지지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네, 이 라인을 지지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차트 흐름을 조금 지켜보시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진입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화장품 섹터는 한일령의 반사이익까지 얻게 된다는 이 긍정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특히 최선호주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차트 보시죠. 네, 이 종목은 비만 치료제의 강자입니다. 전문가님. 비만 치료제의 강자. 네. 근데 비만 치료제 쪽이 많진 않지만 생각보다 그래도 좀 어렵긴 한데. 네, 최근 뭐 박스권을 돌파해서 그래도 좀 네네. 올라오고 있어요. 비만 치료제의 강자. 이 약간 신흥 강자가 아닌 약간 이전부터 강자였으면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 흐름을 봤을 때 한미약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바로 종목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미약품은 혹시 네. 흑주식일까요? 백주식일까요? 한미약품도 역시 저는 네, 백주식으로 백주식이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한번 판단해 주시죠. 네, 한미약품 차트도 같이 키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한미약품이 최근에 이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선별적으로 개별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하락하는 종목도 많고 그거에 반대로 이렇게 한미약품처럼 상승하는 종목군들도 꽤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지금 최근에 이 흐름 자체는 한미약품이 가장 이 아웃퍼폼이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역시 좀 수급적인 이슈도 있죠. 이 기관이 꾸준하게 수급을 투신과 사모펀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이어서 지금 비만 치료제 쪽이 확실히 네, 지금 앞으로 흐름이 꽤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근육은 지키고 이 지방만 태우는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 출시 기대감이 꽤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아시아 이 한국인 전용 한국인 체형에 맞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에 지금 임상 3상까지 이미 완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하반기부터 출시가 예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올해에 대한 모멘텀이 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도 흔들림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차트를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최고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최근 흐름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눌림목이 나와야 돼요. 조금 눌림목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한 5일선 부근이 위치해 있는 55만 원 라인에 도달을 했을 때, 여기까지 단기적인 하락이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앞으로의 모멘텀 그리고 지금 이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혹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네, 뭐 탈모약은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 갈 종목이라고 테마로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럼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네. 다들 아시는 이 내용들이고, 어쨌든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죠. 네. 네, 가장 큽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더라도 어쨌든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이 캐파 확장은 이제 올해를 넘어서 27년도, 28년도까지 쭉쭉쭉 지금 늘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도 전망을 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이 빅텍 기업들도 다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112 같은 기업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네, 정말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지금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국 빅텍 기업들을 주가를 살펴봐 보시더라도 저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수저 종목이라고 판단 내려준 항미약품.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자세한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띄워주시죠. 네, 이 종목은 키워드가 로봇 섹터 주도주, 바로 나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오늘 저렇게 오른 종목이 몇 종목 있긴 한데. 네, 맞습니다. 최근 급등세를 보였어요.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네, 힌트 없나요 혹시? 로봇 섹터 주도주입니다. 로봇 섹터의 주도주. 네, 자음이라도 어떻게 힌트가? 이응 지읒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응 지으시면은 저는 유진 로봇 하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힌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힌트가 큰 도움이 되었을까요? 네, 유진 로봇 맞네요. 네. 네, 그럼 이 종목은 흑주식일까요? 백주식일까요? 네, 일단 유진 로봇은 저는 이 종목은 흑주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바로 한번 판단 내려주시죠. 네,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 차트 흐름이 잘 나오고 있죠. 오늘 18% 가까이 상승을 해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매매 동향을 먼저 살펴볼게요. 매매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도 잘 사고 이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는 있지만 이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금융 투자가 좀 많이 사고 있죠. 보시면은 이 금융 투자가 어쨌든 이 개인의 매수세란 말이죠. 네. 이 ETF 펀드 자금에 대한 매수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 자체는 굉장히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확실한 저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서빙 로봇 그리고 뭐 물류 자동화 쪽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자율주행 이동 로봇들을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사실 주도주로 활약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나 어쨌든 앞으로 이 발생되는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따라 붙으시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 제가 늘 말씀드리는 로봇 섹터에서 뭐 현대차 관련주들 중에서 그
로봇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뭐 HL 만도라든가 뭐 현대모비스 네. 등등 많죠. 그리고 또 그 대기업 관련된 종목군들, 뭐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을 것이고 그 아래 되게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상승을 계속해서 쭉 즐기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머리를 보고 오른쪽 어깨에 판다는 마음으로 약 한 11일 이동평균선이나 20일 이동평균선에 맞닿아 했을 때 그때 이제 전량 수익 실현을 통해서 네, 유진 로봇을 네, 깔끔하게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흑 주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진 로봇 흑수저 판단 내려주셨는데요. 혹시 그러면 로봇 네. 섹터 주도주는 앞으로 어떤 종목이 될까요? 역시 어쩔 수 없이 현대차 관련주들을 봐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로봇 섹터 중에서 가장 덜 오른 종목이 뭐냐라고 예, 물어보시면은 네. 네, 현대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시 네. 대장주인가요? 네, 현대차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의 테슬라다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 쪽에 이 로봇 사업에 대한 이 비중이 점점 크게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사업 영역을 굉장히 넓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작년도 로봇 sek터가 굉장히 아웃퍼폼이 강했었지만 저는 올해 그리고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까지 봤을 때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 기술력이 더욱더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상용화 시점이 앞당겨 오면은 이제 이게 숫자로 증명이 되는 시기가 분명히 도래할 거예요. 네. 네, 실적으로 찍히는 네, 그때부터가 진짜 정말 네, 로봇 섹터는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 마라톤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현대차를 모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차 차트 잠깐 보시면 최근에 네. 약간 쉬어가고 있죠. 네. 50만 원 부근에서 쉬어가고 있는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매수 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물론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잡기 좋지만은 네. 이 22 이동평균선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 매수 타점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현대차에 대한 자세한 이 종목에 대한 타점, 이 언제 들어가야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안정적으로 수익권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 궁금하시면 또 여기 아래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현대차의 매수 타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섹터 탑픽 종목으로는 현대차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단에서 매매 타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이 종목은 키워드가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기대감에 수혜주입니다. 아, 네. 오늘 불기둥을 세웠죠.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쉽네요. 오늘 왜냐면은 이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에 대한 이슈가 꽤 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웃퍼폼이 좀 강했던 이 장대양봉을 그렸던 종목은 네, 역시 CJ 대한통운이지 않나 예,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종목명 볼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좀 쉬웠습니다. 네. 네. 네, 전문가님, 이건 혹시 그럼 흑수저일까요? 백수저일까요? 이 종목도 저는 일단은 네, 음. 흑주식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이유에서 흑수저일까요? 네, 어쨌든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기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약간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네. 거기서 최근에 이렇게 실적이 어쨌든 4분기 실적이 역대급으로 잘 나왔고 또 오늘 이렇게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에 대한 기대감 그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 CJ 대한통운으로 이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는데 저는 이 상승 추세가 단기간 일단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 흑주식으로 판명을 드렸지만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고 이제 1분기 실적까지 확실히 이 4분기 실적에 이어서 잘 이어간다면은 이 백주식으로 이 탈바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흑주식에서 백주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실적이 어쨌든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 종목도 작년 4분기 실적이 최대 실적으로 나오면서 네 일제히 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다 이제 골고루 견조하게 성장을 했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도 봤을 때
어쨌든 지금 라인에서는 좀 잡기 힘들고요. 이것도 최소 저는 한 12만 원 라인까지는 내려와줘야 이 신규 타점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CJ 대한통운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아직 자제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단기적으로는 흑주식 관점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요. 네, 이 종목은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보기 드물게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님. 반도체 소부장 중에 보기 드문 호실적 발표 기업이다라고. 차트 보니까 꽤나 변동성이 컸죠. 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네, 너무 그중에서 많아요. 뭐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이 많진 않지만 네. 이 종목은 좀 힌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힌트 있나요? 그러면 자음만 알려드리도록 네. 할게요. 티읕 이응입니다. 티읕 이응. 네 글자고요. 두 종목이 있는데 네. TSE 아닌가요?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아닌가요? 바로 한번 종목명 공개해 보도록 네. 할게요. TFE였습니다. TF였구나. 네. 네, 전 TS인 줄 알았습니다. 한 글자 틀렸네요. 네, 아쉽네요. TFE. 네. 네네. 이 종목은 흑수저일까요? 백수저일까요? TFE는 이 종목도 저는 일단 흑주식 종목으로 판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판단 내려주시죠. TFE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긴 했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자사주 처분 결정도 나왔고 실적도 잘 나왔는데 이것보다 더욱더 좋은 종목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네. 4분기 실적은 꽤 잘 나오긴 했지만 이 수급 상황을 보면은 조금 어지러워요. 약간 네. 지저분한 상황이죠. 개인이 좀 많이 담고 있고 외국인도 담아내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차트도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어서 이동평균선도 살짝 어지럽습니다. 좀 많이 꼬여 있기도 하고 저는 이 종목보다는 다른 반도체 이 종목이 어쨌든 장비주 쪽에서 이제 후공정 테스트 관련주인데 제가 또 오늘 히든 종목으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이 후공정 장비주를 가지고 왔어요. 차라리 그 종목을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TFE 종목은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리는 히든 종목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더 좋은 종목, 히든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는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흑백 주식 참여 방법 좀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제 오스틴 전문가님의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성적표 표 보시면요. 찬란하게 빛나는 이 백주식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백주식에서 다시 흑주식으로 계급이 내려갈 수 있는 종목들은 없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이아몬드 주식도 꽤나 많아요, 전문가님. 네. 지금 가장 오래된 매수 날짜가 10월 16일인데 역시 단기간에 수익 실현하시는 전문가님답게 빠른 수익률 나타내고 계십니다.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는 200%고요. 인텔리안테크도 136%고 LNC바이오도 66%대입니다. 지금 보니까 또 한미반도체가 38% 수익률로 100주씩 보이고 있는데 네. 인텔리안테크,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현재 44%로 한번 간단하게 수익률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먼저 인텔리안테크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밑에가 잘 안 보이는데 딱 이날 매수 안내를 해드리고 이날 매수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자마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우상향을 쭉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우상향을 해주면서 특히 어제 이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상한가를 달성한 이유가 이제 4분기 실적이 정말 역대급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이 시장 예상치를 거의 2배, 100% 넘는 100% 가까운 이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를 도달을 했고 오늘은 약간의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이 추세 자체는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역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의 세계 1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었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꽤 큽니다. 이제 4분기 실적을 시작으로 이제 26년도 이 앞으로 1분기를 지나서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우주 항공 쪽과 우주 통신 쪽을 제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이 인텔리안테크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하셔서 이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에서 언급해드린 종목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커뮤니티 방에서 따로 공략을 해드린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월 7일 날 안내를 해드리고 28,000원 라인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딱 이날 안내를 해드리고 나서 주가는 약간 2거래일 정도 쉬어갔지만은 그 후로 쭉 우상향 추세 만들어냈죠. 또 최근에 실적도 같이 나왔는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스페이스 X 쪽으로 지금 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이 투자금에 대한 이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죠. 거기에 이어서 자사주도 지금 20% 넘는 이 자사주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어서 지금 두나무의 이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나무와 이제 네이버가 또 합병을 제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지분 가치도 또 이제 한 번 더 밸류업하면서 그 주가는 상승 추세로 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이 최근 이제 26년도 초반에 가장 증권주 중에서 핫한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 7일 날 제가 이러한 모멘텀을 앞으로 좀 부각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그 후로 87% 지금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이 조금 더 나와야 돼요. 신규 매수의 관점은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올 때 접근해 보시는 방법. 이 종목에 대한 또 자세한 공략 타점 또 알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하단에 나가고 있는 또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미래에셋 증권에 대한 자세한 공략 타점도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미반도체도 제가 갖고 왔는데 한미반도체는 사실 매수한 지 꽤 시간이 됐어요. 작년 10월 말에 매수를 했었는데 공략을 해드리고 약간 하락 추세를 겪다가 이제 한 1월 초반에 들어오면서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 장비 관련주로서 TC본더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1분기부터 이 HBM 양산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고 이제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올해 이 HBM4
이 메모리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추가적인 이 TC 본더 장비에 대한 수주 기대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차트가 약간 쉬어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20만 원 라인 근처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저는 지금도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진입해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공략주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TV 방송이 아닌 하단의 QR코드 커뮤니티방 내에서 공략해드린 종목입니다. 이 방 안에서도 공략주들 타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익의 맛을 담백하게 버무려줄 오늘의 강의는 어떤 게 될까요?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강의 내용은 저번 주에 사실 시간 관계상 못했던 네, 맞습니다. 내용인데 우리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이제 신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종목, 교육 내용을 좀 압축해서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교육 내용은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차트를 보는 방법이에요. 이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지선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시세가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 지지선, 이 빨간색 선을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 지지선을 딛고 횡보를 하는 이 어느 순간부터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하는 시점이 이것을 지지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저항선을 봐야겠죠. 저항선도 있습니다. 저항선은 반대예요.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승 추세에 올라와 있던 이 종목들이 어느 순간부터 어느 가격대부터 그 가격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거기 라인을 횡보하거나 그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는 경우 거기를 우리가 저항선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렇게 지지선과 저항선만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있으시면은 이 차트를 볼 때 굉장히 매매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그 지지선이 만약에 하향 돌파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 지지선을 버텨주다가 올라가는 듯 했지만 하향 돌파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지지선을 하향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지지선이 다시 반대로 저항선으로 잡힐 확률이 큽니다. 이 지지선을 깼다는 것은 보통 우리는 매도 신호로 봐야 돼요. 손절을 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또는 이제 고점에 있던 종목이 약간 지지선을 깨고 내려오면은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점이에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주가의 이 지지선을 하향 돌파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매도세가 굉장히 그 지지선을 깰 만큼 크게 증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쭉쭉쭉 주가는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분할 매도의 관점이나 또는 전량 빠르게 수익 실현 또는 손절을 해서 내 원금을 지키는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반대의 개념도 있겠죠. 당연히 저항선의 상향 돌파입니다. 이제 이 저항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저항선을 한번 돌파 시도를 했다가 한번 빠졌죠. 그리고 다시 재돌파 시도를 했는데 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 추세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어쨌든 하락 추세에 있다가 지지선에서 매수세의 증가로 인해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봤을 때 이때는 확실히 추세 매매의 관점에서 이 홀딩하고 또는 이 저항선을 돌파할 때 이때 여기에서 추가 진입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률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전략의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을 굉장히 폭넓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선과 저항선만 잘 아셔도 이 주식 매매를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교육 내용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자, 실전에서 사용되는 이 차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인데요. 지금 여기 라인 보시죠. 여기가 이 8만 원 라인입니다. 제가 여기 주황색 선을 수평선을 그어놨는데 여기가 이렇게 찌글찌글 보시면은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맞고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날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 돌파를 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10만 원 라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가 본격적인 매수의 신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대로 지지선을 하향 돌파했을 때입니다. 이건 휴젤이라는 종목인데 여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라인. 이제 쭉 보시면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한번 하향 돌파를 했지만 여기를 버텨주지 못하고 여기가 저항선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죠. 저항선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이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장대 양봉 캔들이 음봉 캔들이 나왔고 그 후로 쭉 내리막길을 걷다가 최근에 다시 되돌아 나오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지지선을 하향 돌파할 때는 매도의 신호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또 지지선과 저항선 또 다른 이 교육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또 기초 주식 투자에 대한 기초 교육 강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관련된 정보들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새롭게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급격하게 많아졌는데요. 주린이들이라면 이 교육 강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단 QR코드에서 더 주식 기초가 되는 교육 강의를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백수저 종목, 히든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초반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 더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종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소부장 이 장비 기업을 가지고 와봤고요.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 이제 사용되는 이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공급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가장 큰 모멘텀은 이 종목은 최근에 이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 HBM4 웨이퍼 테스터 검사 장비를 이 1,000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따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수주 장비를 따내면서 최근에 살짝 이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도 저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더 크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이번에 1,000억 원 규모의 이 검사 장비 수주를 따냈는데 이 검사 장비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이제 최근에 중축이 완료된 SK하이닉스의 이제 PNT3 공장으로 투입이 될 예정이에요. 거기에 이어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청주의 이 청주 팹 공장 쪽으로 이 최근 이 T3 공장 제외하고 지금 또 이제 19조 원 규모의 T7 공장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서도 앞으로 수주 계약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모멘텀을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우리가 살짝 멀리 보더라도 충분히 가져가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1,000억 원대 수주 계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1분기부터 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주가도 다시 한번 이 상승 리레이팅 여지가 다분한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 실적은 예상치는 좀 저조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연간 실적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연간 실적을 보시면 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1년 이 매출액 보시면은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26년도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망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꽤 많이 사고 있고 외국인이 지금 7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급 상황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반도체 섹터가 좀 눌림목이 나와도 이 종목은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또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졌는데 이 종목은 잘 버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내일 주가 흐름을 또 판단을 해서 차트 흐름을 판단해서 충분히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양 반도체 소부장 종목 들어봤고요. 이 종목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까지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